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별짓 올해 이런 단어.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제 일도 잘 감을 잡는데 힌트 요거였어요. 뭔지 아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모지예요? 맞아요. 이모지. 문자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소통의 방법이 출현했다. 지금은 워낙 디지털 기기가 확산되고 보편화되고 그다음 우리가 디지털 문화 속에서 살고 이모티콘도 워낙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문자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모티콘 알아두면 쓸모있는 문자에 대한 잡지식 알쓸 문자 저희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충분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2023년 6월에 개관한 신생 박물관이고요. 문자라는 전문 주제를 다루는 박물관으로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 그리고 국내에선 첫 번째로 생기는 박물관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아까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예. 그러면 이게 문자박물관과 딱 닿아 있는 분야를 연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고대 문명 특히 이제 이집트학 전공이라서 문자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 설립 전부터 그 자문 업무를 맡아서 좀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프로그램 또 이제 참가하게 되고 이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성함을 이집트 성강 문자로 적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너무 진짜요? 기대돼요. 누가 봐도 그 뒷장부터 이집트의 그게 아, 물씬 예, 맞아요. 예. 어머, 예. 감사합니다. 오. 관계사님. 오. 엄청 너무 신기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쓰고 네, 밑에 여러분 두 번째 줄이 여러분들 성함. 그래서 윗줄은 아니 감사했군요. 이게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요? 원래 의미는 제가 당신을 위해 신을 찬양합니다라고 해요. 예, 이집트인들이 인사말인가요? 예, 감사를 할 때 혹시 발음은 뭐라고 해요? 두아이엔 첸, 뭐 두아이엔 텐, 두아이엔 텐, 두아이엔 텐. 두아 하면 이제 찬양하다고 두아이 네체르 엔첸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두아이 네체르 남성들은 넵이라는 상형 문자를 썼고요. 여성들은 헤누트라는 상형 문자를 썼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쓰는 문자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문법적 성이 달랐어요. 그럼 지금 불어처럼 이렇게 뭔가 네, 똑같습니다. 남녀 프랑스어처럼 성이 프랑스어, 아랍어 이런 문자처럼 우와.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참 이런 건 역사책에서나 봤을 거. 맞아요. 네. 정말 그냥 그림 같아요. 그림입니다. 예. 원래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상형 문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물의 이제 물리적인 그런 형상들을 그대로 문자화한 그런 문자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아무래도. 픽토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종의 그러면 이집트 문자도 픽토그램 같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픽토그램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런 문자들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모티콘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모티콘과 비슷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전달하려는 의미나 아니면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고 이 이집트 성강 문자는 사실은 하나의 문자가 형상 그대로를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모티콘이라기보다는 음성 문자에 더 가깝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든 궁금증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모티콘, 이 이모티콘도 그러면 문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좁게 보자면은 이제 이모티콘은 문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학에서 문자를 정의할 때 이 음성 언어를 재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상징 체계를 문자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모티콘은 사실은 문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지금은 워낙 뭐 디지털 기기가 확산되고 보편화되고 그다음 우리가 디지털 문화 속에서 살고 이모티콘도 워낙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문자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모티콘은 사실은 그림 문자에 가까운데 모든 문자가 처음 출현할 때는 다 그림 문자 형태로 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모티콘도 점차 문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대학교 교양 수업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지하게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자연스럽게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하게 되는. 근데 외국에서는 또 이모티콘이랑 이모지라는 말을 좀 혼동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차이가 달라요? 있나요? 저도 잘 몰라서. 뭐지?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어떻게 이모티콘은 다른가요? 이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션이랑 아이콘이 합쳐진 말이고요. 이모지는 혹시 일본어에서 온 말인 거 혹시 아시나요? 글자 아, 그래요? 자자 네, 지라고 읽는. 이모지가 음. 일본어 한자 그대로 회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일본어로 읽으면 그 에모지, 이모지라고 네, 앞에 그렇게, 이모가 맞습니다. 이모션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일본어요. 네, 저희가 흔히 그 메신저 앱이나 이제 SNS 사용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라든지 예. 방금 네. 보여주신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모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네, 조금 그런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전 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모지랑 이모티콘이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세 때 그 폴드폰 사용할 때 네. 저희가 이제 문자판에 있는 문자로 그림 같은 걸 맞아요. 만들잖아요. 그 이렇게 방긋 같은 거 하죠. 땡땡하고 네. 이렇게 웃는 표시 이런 그렇죠. 것들. 네. 그 갈매기 웃음 뭐 같은 그런 거죠? 것들, 유유. 유유도 네. 그렇고요. 요런 것. 예. 이걸 이모티콘. 이게 네, 이모티콘이에요? 영어권에서는 요걸 이모티콘이라고 부르는데 1980년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스콧 엘리언 펠먼 교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화할 때 표현을 할 때도 이제 문정부호를 쓰는 것처럼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 뭐 처럼 물음표, 느낌표 네, 사실 이런 거요. 그래서만 저희가 글로 읽었을 때는 사실 조금 인지가 어려운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한다. 네. 그래서 학교 네. 전자 게시판에서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이 농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인 경우에는 이제 웃는 표시 이거 어떤 건지 농담이야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됐다고 네, 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자 박물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이모티콘 있고 또 이모지가 있는데 그럼 둘 다 문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조금 작은 범위에서는 이모티콘을 문자로 좀 보기 어렵지만 좀 큰 범주로서는 저도 문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모티콘도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의 약속이고 기호인 거잖아요. 네. 조금 전에 이모지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희 혹시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그 메신저 앱의 그 이모지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했던 그렇죠.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매해 일단 지날수록 왜 애플사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업데이트하면. 이모지를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 여러 뭐 다인종 뭐 맞습니다. 피부 색깔도 되게 다르게 네. 한다든지 맞아요. 피부색도 뭐 달라졌고. 기타 등등 네. 여러 가지 많이 또 추가해요.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혹시 이전의 이모지에서는 이제 총 그림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물총. 장난감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네. 총 그림도 애플 거기 총이라고 검색하면은 진짜 총이 아니라 장난감 총, 물총 같이 생긴 네. 초록 색깔 이모티콘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정말요? 또 재밌는 게 그 코로나 시대 때부터 생겨난 이모티콘이 또 새로 있던 거 아시나요? 코로나 뭐가 마스크? 네. 마스크가 원래 네, 그때 생겼구나.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이모지가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메신저 앱을 쓸 때 파도 이모지 혹시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거대한 파도.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본의 그 우키요에라고 파마 작가가 있는데 아, 네, 그 그림의 파도 모양과 같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모티콘이 문화를 그대로 네. 반영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문자가 시대에 맞춰서 생기고 사라지듯이 이모티콘도 이런 이모지 이모티콘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저도 문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문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컴퓨터 공학 전공인데 유니코드라는 그런 그 변환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각각 나라별로 언어별로 이렇게 그 문자 변환표 디지털에서부터 글자로 바꾸는 변환표가 있는데 그게 언어마다 다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유니코드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자들을 다 하나의 표 안에 집어넣자. 그래서 방대한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자들을 다 넣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내려가 보면 이모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변환표라는 건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 개발자들 사이의 어떤 약속인 건데 뭐 이런 약속들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면 적어도 개발자들 입장에서 컴퓨터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모지는 글자다, 문자다. 글자로 인식을 하는 네네. 거네요. 그렇게 컴퓨터가. 아예 코딩을 해놓은 부분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가수 안 하셔도 되게 잘 연구하시면서 잘 지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게요. 네. 와, 진짜 저는 문자를 이렇게 네. 코딩 측면에서 풀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 결국 편리해서 그렇게 그냥 한 걸 텐데. 방금 장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문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고대 문자도 들어가 있어요. 유니코드. 아 아, 그래요? 맞아요. 유니코드에 이것도 들어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장원 씨가 이모티콘, 이모지가 왜 문자가 될 수 있는지를 코딩 측면에서 풀어주셨는데 제가 또 이제 아나운서로서 거기에 한 가지를 좀 더 보태자면 2015년에 옥스퍼드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뭐 후보가 브렉시트, 난민, 뭐 다크웹 이런 쟁쟁한 후보들이 예. 있었는데 그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선정된 단어가 있어요. 2015년요?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브렉시트 올해의 이런 단어.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일도 잘 네. 감이 안 나는데. 힌트 없네요. 뭐였냐면 올해의 단어 2015년 요거였어요. 뭔지 아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모지예요? 맞아요. 이모지. 눈물을 아까 흘리는 이모지? 말씀하시는 눈물 흘리면서 웃는 이모지. 아시겠나요? 그때 혹시 이지혜 씨가 드라마를 했던 그 시기였나요? 무슨 드라마였죠? 아니요, 그냥 넘어갈게요. 저 뭔지 아는데 그거 아시죠? 근데 공감을 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울면서 웃는 거. 왠지 화면으로 편집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넘어갈게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또 선정을 했군요. 맞아요. 그 올해 단어에 이모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단어로서 당당하게 브렉시트를 제치고. 그 말은 곧 신기하다. 옥스퍼드에서는 이모지도 문자로 본다라는 거죠. 문자일 뿐만 아니라 단어로 본다는. 그렇죠. 맞아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디지털 문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디지털 문자라고만 얘기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 활자로 인쇄된 어떤 문자 말고 그냥 화면 속에서 볼 수 있는 문자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디지털 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디지털 문자는 아무래도 디지털로 구현된 문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활자 매체를 보면 활자를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활자에 찍힌 것처럼 구현되는 문자가 있는데 화면에 구현되는 문자들 그런 문자가 디지털 문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늘 접해오던 그리고 저희한테도 사실 되게 익숙한 그런 문자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어릴 때 정말 활자로 된 책들을 읽으면서 자란 세대였을 맞아요. 거예요.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고 실제로 뭐 1년 독서량 같은 걸 이제 통계 나온 거 봐도 굉장히 적고 그런 거 보면 참 요즘 세대랑 저희들 세대랑 문자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들거든요. 저 되게 문화 충격 받았던 게 얼마 전에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잠깐 갔었는데 저희 때는 이제 야자라고 해야 하나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다들 이렇게 책을 펴놓고 보고 있잖아요. 뭐 간간히 이렇게 핸드폰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딱 교실에 들어갔는데 다들 그 태블릿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 생소해서 특히나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친구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더 그런 문화로 바뀌지 않았나. 정말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요새는 대학 교실에도 종이책을 들고 오는 친구들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필기도 다 탭 위에서 하고 진짜요? 태블릿 위에서 하고 뭔가 진짜? 인간미가 없어요. 그쵸. 캠퍼스에서 책 한 권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그런 거 한번 연출해야 되는데. 확실히 저희 박물관에서도 이제 디지털 문자가 더 보편화됐다고 느끼는 게 혹시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시면은 유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패널들이 텍스트로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 혹시 그렇죠. 네. 네. 저희 박물관은 아무래도 문자 박물관이라는 게 좀 더 특징적이기 때문에 박물관 패널을 전체 다 디지털로 바꿔봤어요. 네. 그래서 모든 패널이 국외국어로 지원이 되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그 벽에 붙어있는 패널인데 저희가 모니터로 바꾼 거예요 그걸. 네. 그래서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문자로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고 거기서 더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 싶으면 또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그걸 너무 잘 사용하는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선택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단점은 장점이나 단점이 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신세대들, 그러니까 신세대는 좀 말 이상한데. 예. 요즘 그러니까- 신세대란 말 잘 안 쓰죠. 그렇죠. 신세대는 이미 9세대가 됐죠. 제가 신세대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MZ세대. MZ세대. MZ세대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첨단기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전자기기들을 다뤄서 거기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굉장히 익숙하고 조작도 익숙하고 그래서 일례로 이제 매장에 보편화되고 있는 키오스크 같은 것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뭐 주문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성세대들 특히 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키오스크가 마치 벽처럼 느껴진다 맞아요. 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네. 예. 디지털 문자가 보편화되면서 그러니까 좀 연로하신 분들이 겪는 불편함도 있는데 반면에 젊은 층들이 겪게 되는 또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젊은 층들은 내가 화면으로만 보는 문자가 편하다 보니까 전화를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콜포비아.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그냥 화면으로만 보이는 글씨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 외적인 다른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로 해도 간단히 말로 해도 되는 것조차도 굳이 문자로 보내는 그래서 이제 이 음성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네. 이런 상황까지 맞아요. 이제 심지어 뭐 배달 주문하다가도 이게 뭐 잘못해서 전화 걸려온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공포스럽다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그 음성 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생소하고 무서운 네. 일이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카톡 같은 메신저가 훨씬 편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요즘 친구들은 코로나 시대 때 진짜 학교도 거의 못하고 그렇죠. 예. 그냥 온라인에서 혼자 이렇게 생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그 친구들을 그런 성향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문자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면들은 이제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통의 방법이 출현했다. 아, 이렇게 판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예.